한국 요괴 시리즈 분, 귀. 분귀는 악귀가 더 회복되기 전에 끝을 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귀는 악귀의 목덜미를 향해 손톱을 휘둘렀습니다. 악귀는 재빨리 몸을 비틀어 공격을 피하려 했지만 분귀의 손톱은 악귀의 어깨를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악귀의 입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분귀는 악귀의 비명에도 멈추지 않고 손톱을 더욱 깊숙이 박아 넣었습니다. 검은 피가 숲속에 흩뿌려졌고 악귀는 벗어나려 발버둥 쳤지만 분귀의 소나귀에서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분귀가 어깨에 박아 넣은 손톱을 찢어 발기듯 빼내자 악귀의 팔이 몸에서 분리되어 떨어졌습니다. 악귀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나와 떨어졌던 팔이 다시 붓기 시작했습니다. 분귀의 눈에서 실망의 빛이 보이는 순간 팔을 회복하던 검은 연기가 예전처럼 빠르게 뭉치지 못하고 마치 덫에 걸린 듯 허공에서 흩어지며 몸부림쳤습니다. 악귀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이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분귀는 악귀의 약해진 틈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분귀의 손톱이 악귀의 심장을 꿰뚫자 악귀는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폭발하듯 사라졌습니다. 분귀는 털썩 자리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삭신이야. 분귀는 흙투성이가 된 옷을 툭툭 털었습니다. 그러자 분귀의 얼굴이 어느새 해맑은 미소를 보이는 소녀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악귀와 싸우던 섬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천진난만한 소녀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대충 쓸어 넘긴 소녀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순간 소녀는 등 뒤에서 날카로운 살기를 느끼고 본능적으로 몸을 굴렸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그녀를 스치듯 지나갔고 소녀가 앉아있던 자리에는 화살이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분, 귀. 소녀는 급히 몸을 일으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손에는 날카로운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 아저씨들이 왜 이런데요? 저 화살만 보면 경기 일으킨단 말이에요. 소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남자들을 훑어보았습니다. 무리 중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앞으로 걸어 나오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젠장, 악기가 사라졌군. 소녀는 남자의 말에 눈썹을 찡긋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럼 아저씨들이 그 못생긴 악기를 조종하던 분들이세요? 어쩐지 왠지 발길이 떨어지지 않더라니. 이렇게 깜짝 손님이 찾아올 줄이야. 저 오늘 운이 좋은가 봐요. 남자는 그들 앞에서 장난스럽게 말하는 소녀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감히 우리의 계획을 방해했으니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게다가 내 녀석 요기가 흘러넘치는군. 널 제물로 바치면 주인님께서 꽤나 기뻐하시겠어. 소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남자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날 제물로 바친다고? 아저씨들 취향 참 독특하시네. 나 맛없을 텐데. 게다가 방금 그 악기도 내가 혼내줬는데 아저씨들은 어림도 없겠다. 그쵸? 순간 소녀는 다시 분귀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남자들은 소녀의 변화에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뭐야? 무당이 아니네? 남자들은 소녀를 무당으로 생각한 듯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자, 그럼 2차전을 시작해볼까? 아저씨들 준비되셨죠? 분귀는 씩 웃으며 남자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남자들은 분귀의 짐승 같은 힘과 속도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분귀의 손톱은 남자들의 몸을 찢고 날카로운 이빨은 그들의 살점을 물어뜯었습니다. 아저씨들 피냄새 진짜 끝내주는데? 더 진하게 만들어줄게. 기대해도 좋아요. 섬뜩한 분귀의 미소에 거기 있던 검은 무복의 남자들이 겁을 집어먹고는 뒷걸음을 쳤습니다.
어디 가요? 아직 멀었는데. 분규의 목소리가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산을 울리는 비명소리와 함께 남자들은 하나둘씩 쓰러졌습니다. 겁에 질려 사색이 된 채 몸을 떨며 뒤에 서 있던 마지막 검은 무복의 남자는 분규가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쳐다보자 걷잡을 수 없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벌써 가시게요? 아저씨, 어디 가요? 저랑 더 놀아주도 가셔야 하는데? 분규는 도망치는 남자의 뒷모습을 보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분규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순간 분규의 몸이 마치 안개처럼 흩어지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남자의 바로 뒤에서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찾았다. 이제 아저씨는 제 거예요. 달리던 남자의 옆으로 분규가 갑자기 나타나자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나뭇가지에 긁히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남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분규의 가벼운 발소리는 마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듯 그를 옥죄어왔습니다. 땀과 눈물이 뒤섞여 오르는 얼굴, 터질 듯 쿵쾅거리는 심장소리, 폐 깊숙이 파고드는 차가운 공기, 모든 감각이 남자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남자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날카로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넘어진 남자 앞으로 분규가 나타났습니다. 분규는 쪼그려 앉아 흙투성이가 된 남자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공포로 일그러진 남자의 눈동자에는 이제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했습니다. 거참, 왜 그렇게 뛰는 거예요? 숨 넘어가겠네? 제가 잡아먹기라도 할까봐 그래요? 분규는 해맑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남자는 겁에 질려 온몸을 덜덜 떨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분규는 남자의 멱살을 잡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살려달라고요? 좋아요. 아저씨들이 누군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말하면 살려줄게요. 분규의 섬뜩한 제안에 남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차가운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남자는 망설이는 눈빛으로 분규를 바라보며 말을 하지 못하며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규의 날카로운 손톱이 그의 목덜미를 스치듯 까딱거리며 섬뜩한 빛을 발하자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높은 사람의 명령이라는 것만 알고 그 사람들이 준 부적과 보자기에 쌓인 물건을 이 산에 묻었을 뿐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적을 땅에 묻고 나서는 아침에 산에 가면 사람들이 쓰러져 있어 그 사람들을 산 아래로 옮겨준 게 다입니다. 분규는 남자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썹을 치켜 올리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럼 아까 주인님, 여기 이런 말은 뭐예요? 남자는 겁에 질린 눈으로 분규를 쳐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 말을 한 사람이 여기 책임자라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사람 운반책이라고. 소녀는 아까 검은 옷의 남자들 중 자신을 음흉하게 바라보며 침을 흘리던 주인님 운운하던 남자를 제일 먼저 반으로 갈라버렸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아, 그 음흉한 아저씨? 분규는 입맛을 다시며 아쉽다는 표정으로 기억을 되돌리고 있었습니다. 분규의 표정을 살피던 남자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다 말했으니 살려주시는 거죠? 분규는 아무 말 없이 남자의 멱살을 내려놓았습니다. 남자는 분규의 눈치를 보다 뒤로 돌아 달려나가려고 하는 순간 푹 남자의 가슴에 5개의 손톱이 배를 뚫고 나왔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배를 내려다보다 고개를 돌려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지금 상황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다 말했는데 분기는 당황한 듯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제 말을 듣고 가셔야죠. 그렇게 갑자기 말도 없이 가셔서 제가 오해했잖아요. 뭐 나쁜 짓을 저질렀으니 벌 받은 셈 치세요. 그럼 이만 총총. 분기는 마치 오해해서 미안하다는 듯 살금살금 거리며 뒷걸음을 쳤습니다. 그리곤 씩 한번 웃고는 남자를 뒤로 하고 왔던 길로 달려나갔습니다. 다시 소녀로 변한 분기는 아키와 싸우던 장소로 돌아왔습니다. 스산한 새벽 공기 속에서 풀벌레 소리만이 이른 새벽의 정막을 깨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남자가 부적을 묻었다는 곳을 찾아 손으로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부적이 묻힌 곳을 한참을 파자 거기에는 검게 변한 부적과 보자기에 쌓인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녀는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얼굴이 붉게 물들더니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악마 같은 것들이. 한국 요괴 시리즈 분기 다음 편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고마워요. 코롬 안녕. 옅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이른 아침. 낡고 허름한 초가집 담 너머로 쌀이 빗자루 쓸리는 소리가 이른 아침의 고요함을 깨트렸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과 구부정한 허리,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힘겹게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노인의 빗자루를 든 손이 멈추었습니다. 노인의 굽은 허리가 꼿꼿하게 펴지고 흐릿했던 눈에 빛이 스치며 멀리 개경으로 향하는 산자락을 바라보았습니다. 찾은 것인가? 노인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어쩔 텐가? 노인의 입에서 탄식처럼 흘러나온 말은 빗자루에 쓸려 흩어지는 아침 안개처럼 흔적 없이 흩어졌습니다. 꼿꼿하던 노인의 허리가 다시 구부정해지더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묵묵히 빗자루를 움직여 마당을 다시 쓸기 시작했습니다. 쌀이 빗자루 소리만이 다시 고요한 아침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 요괴 시리즈 분기 다음 편에서 만나요.